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문재신, 무재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재신, 무관재신이죠. 무관재신. 재신은 이제 재물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적은 재난소멸, 이제 무관의 기능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 소인을 쳐내는 거라든지 또는 악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또는 뭐 상인들을 보호하는 역할, 그래서 뭐 간호가 등장을 했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재난을 소멸시켜주고 또 재물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또는 집안을 평안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종류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가장 많이 모셔지고 있기 때문에 두 분만 언급하겠습니다. 조공명과 관성제군 두 분이십니다. 조공명은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분은 그 주나라 시대 때 종남산에서 득도를 했다고 합니다. 득도. 도를 터득해서. 이분은 이제 그래서 도교에서는 존경하는 의미로 정일, 현단원수라고 해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모양을 잘 보시면은 그 다리 아래에 호랑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이제 철편을 들고 있죠. 그리고 오른손에는 이제 그 원보라고 해서 돈을 들고 있습니다. 돈. 재물이죠, 재물. 자, 이런 형태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이고, 이것을 이제 조공명의 무재신으로 모시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방의 상인들이 조공명을 전파안에서 이제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제군도 관우죠, 관우. 관우는 지금 이제 민간에 퍼져 있는 신앙적인 대상이기도 한데 상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방 사람들이 이제 관우 장군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령 오늘도를 든 모습, 뭐 이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 그리고 이제 수염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잡고 있거나 이렇게 또 늘어뜨린 모습, 이런 모습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재신을 모실 때는 이제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또는 그래서 이제 상가라든지 또는 사무실 이런 곳에 둘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상가에 둘 때는 특히 이제 초입, 현관, 드나드는 입구에 가장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또 음식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내부로 들어오기보다는 입구 쪽에 많이 있습니다. 입구 쪽에. 이게 이제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좀 어렵죠. 이런 경우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형상을 모실 때는 향을 피우고 또 아침 저녁으로 뭐 음식을 올리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 정성을 들여야 복이 온다는 소임을 가지고 열심히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무재신을 모신다면 설치할 때는 그래서 특히 이렇게 큰 대청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집에서는 이제 거실 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또는 이제 마당이 있으면 대문 쪽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큰 건물이라면 이제 처음으로 입구 들어가는 1층 이런 곳에 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관 재신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집안에 설치할 때는 침실 쪽을 향해서 설치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제 무재신은 밖을 본다. 그래서 문 쪽을 향해서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방향이라든지 또는 위치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참조해서 신상의 방향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로를 놓고 또는 이제 향을 피우고 모시게 되는데요.
그런 걸 할 때는 이제 특히 이제 풍수적으로는 이제 방향을 봐야 된다는 점, 그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절 같은 곳에서도 이제 상을 모실 때는 방향이 중요하다. 자, 무제신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드렸습니다. 설치 장소라든지 설치하는 거, 방향을 보고 설치한다는 거, 특히 이제 외부 쪽을 봐야 한다는 점, 이런 것이 주의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향을 꽂을 때는 이제 3개 향을 주로 꼽습니다. 1개 향을 꽂을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살펴서 모실 때 향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공명은 이 도교에서 모시는 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부적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름 자체를 써놓기도 하고요. 실제 조공명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재물부적에 많이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암리의 도교 내부에서는 이 조공명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관우장군보다는 조공명을 더 받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왼쪽이 조공명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여기 철편이 있고요. 철편, 그 다음에 호랑이, 그 다음에 여기에 돈을 들고 있습니다. 제신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게 보이시죠? 이쪽은 이제 관우장군입니다. 관우장군.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바이두에 올라와 있는 사진 몇 개만 봐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공명. 네, 관우장군입니다. 관우장군. 이런 식으로. 저원수, 무제신, 화상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마다 보시면은 뭐 차이가 좀 있죠.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굴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얼굴 형태가 달라지고 옷을 또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은염이 중요하겠죠. 은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상을 모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걸 설치할 때는 날을 잡아서 개광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장소 선정, 택일, 그 다음에 개광.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에 가시면은 개광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개광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자,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아니면 이제 뭐 그림으로 된 액자를 설치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모시지는 않지만, 그걸 통해서, 집안에 재물을 많이 불러왔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액자 형태로, 집안에 걸어두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또 열심히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감을 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자기의 은염에 따라서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무제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제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산가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을 깎아서 여기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자,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 여기는 1층, 반 1층이죠. 반 1층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주차장. 이 주차장을 만들었고 여기에 카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경관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본신 자체에 문제가 있죠. 이런 구조. 그리고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 쪽으로 보도를 따라서 올라와서 카페 입구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별로인 구조를 갖고 있죠. 별로. 자, 어찌됐든 이런 구조에 주변 환경이 중요한데 주변 환경이 길을 모아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장사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매우 어렵죠. 자, 이런 지역에 보면 이런 지역에서 카페를 했었는데 장사가 안 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 전에 들어가셨던 분은 이제 식당을 하셨는데 그분도 장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 장사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장사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대의 높낮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무제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국내에서는 뭐 별로 중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